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매일 합을 맞춘 지 이제 오늘로 일주일째인데 어떻게 좀 합이 좀 맞는 것 같습니까? 박지원 변호사님. 네, 아주 우리 곽 기자 네. 좋습니다. 아, 진짜로? 네. 마지막에 이게 좀 내려갔어요. 아, 네. 약간의 일시정지. 맞춰야죠. 네. 점점 계속 맞춰야죠. 네. 곽우신 기자는 어때요? 저야 뭐 변호사님하고 진행자 하시는 거에 숟가락만 얹는 거죠. 잘 따라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잘리는데.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뭐 두 분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좋고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5.18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적 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청와대 상춘제에서 진행된 광주 MBC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40년 전 경희대 복학생 신분으로 학생운동을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5.18이 왜곡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털어놓았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이 참석한 5.18 기념식에서도 유족인 김소영 씨를 안았을 때의 소회, 또 5.18 의혹에 대한 입장도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인터뷰는 이제 오는 17일 오전 8시 문재인 대통령의 5.18을 통해서 50분 동안 방영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언론은 벌써 이제 딱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 자체보다 네. 발언 배경에 대해서 또 개헌 불지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싶긴 한데 일단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3.1 운동 얘기가 나오고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얘기, 음흠. 4.19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뒤에 5.18을 이제 하자라는 게 아마 생각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했던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만 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또 이게 프로그램에서 성격상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이 뭐 헌법 바꾸면 좋죠. 헌법 아니, 너무 뭐, 오래됐기 때문에. 아니 2018년인가 그 개헌안 발의했을 때 헌법 전문 바꾸자는 내용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7년도 그 헌법 이후에 바꿔도 벌써 바꿔야 되는 걸 못 바꾸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 때문에 개헌의 논란, 개헌의 불씨 그렇게 보는 건 조금 많이 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박 기자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정부가 그 제출했었다가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되었던 그 전문 개정안에도 네. 그 당시 이제 4.19, 5.18,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문 개정안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것이 단순히 의례상 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인터뷰 성격상 한 얘기는 아니라 본래부터 이 정부가 추진하고 싶었던 방향이라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물론 개헌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지금 뭐 던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개헌을 할 수 있는 동력이 21대에 확보되는 것은 분명하다.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를 위한 초석으로서 미리 이렇게 한번 디딤돌을 놓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7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당도 177. 석에 이제 거대 여당이 된 만큼 오히려 20대 국회보다 개헌 논의를 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헌 해봅니다. 논의를 하게 되면 예전에 그 블랙홀이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다 글로 이제 빨려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또 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또 집권 이제 2년 남았고 네. 쉽지는 않아요. 이 상황상으로는 이래저래. 근데 저는 범위를 좁혀갖고 네. 이제 개헌을 이제 그 권력구조 개편만 하는 원 포인트로 가느냐, 아니면 포괄 개헌으로 가느냐, 네. 뭐 그래서 뭐 기본권 조항부터 다 손질하는 걸로 가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완전 달라질 테니까. 완전 달라지죠. 예. 이건 너무 거대 담론이니까 빼고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네. 자 전문에 5.18과 6월 항쟁을 담자고 딱 개헌안이 나왔어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왜 반대를 해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제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하겠죠. 뻔한 레퍼토리가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제 당연히. 국민 갈등을 네. 유발한다라든가요. 네, 네. 뭐 이제 이념적이라든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이제 우리가 과거 영맹이 만든다,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이미 수십 번 본 그
단어들이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네. 근데 사실 그 보수 야당 입장에서도 개헌이 꼭 나쁜 이야기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권력구조 개편 같은 경우에는 보수 야당 측에서도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조율된다면 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대놓고 반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는 그죠. 이걸 넣을 거면 이것도 넣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네,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민주화만 있었냐, 산업화도 있었다. 네.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그래서 나오잖아. 그 논의가 진전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러게요. 이걸 전문에 넣는 게 하여튼 선언적인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불편해할 수도 있고 말씀처럼 다른 것을 추가해서 할 방법도 있고 이래저래 저는 사실은 논의하는 건 쉽지 않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MBC와 인터뷰에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광주 민주화운동 그 특집 인터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어디서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의 5.18이에요. 네, 그런 프로인데 거기서 헌법 전문 그 얘기 뭐 합니까? 그러게요. 예.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짜는 오는 20일이 됐는데요. 예.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회의 날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당 당내 사정도 있고 해서 회기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교환하다가 예.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처리 법안들에 대해서는 양당의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제 고용보험 개정안, 또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 관한 법률 등 이 경제대책 관련 법안들과 N번방 재발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또 과거사법 이것들이 이제 5월 국회 안에 처리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데요. 네. 다만 지금 이제 과거사법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이 이제 배보상 문제는 21대 국회로 미루고 일단 과거사의 발족에 좀 집중하자 이 우선하는 입장이라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과구신 기자가 나열해 준 그 법률안이 한 대여섯 개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15,000개에서 대여섯 개를 빼고 그럼 나머지 14,994개의 법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기죠. 폐기입니까? 자동으로 임기 사라지는 거죠. 만료로 네. 폐기입니다. 참. 좀 사실 그렇지 않나요? 무쟁점 법안도 있어요. 많아요. 그 중에. 예. 그리고 그 상임위 통과하고 그런 법안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흠. 그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못 시키는 네. 좀 안 좋은 상황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 얘기는 하도 입이 그러니까 닳도록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고. 근데 과거사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과거사위원회 발족을 우선하는 내용의 어떤 개정만 하고 배상 보상 문제는 나중에 그럼 다시 법률 개정해서 넣을지 말지는 그때 정하자 이 얘기인 거죠. 간단히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행안위 이제 그 미래통합당 이채익 간사가 막 그런 주장을 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김무성 의원이 뭐 좀 돼서 중간에서 좀 수용하는 그 상황으로 봤는데 일단은 김무성 의원이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해서 그게 이제 과거사위 출범으로는 가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같이 되면 사실 맞긴 한데요.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죠.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과거사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전 정부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네.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이제 그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지금 법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계속 그렇죠. 있었던 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나버렸거든요. 네.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요번 이제 이 특별법 같은 경우는 그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서 부활시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형제 복지원 사건이라든지 한국 전쟁 때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든지 서산 개척단 사건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진실을 규명을 하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형제 복지원에서 광범위한 어떤 가혹 행위와 살인이 있었다라고 만약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그걸로 퉁치나요?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배보상 문제는 당연히 그 따라오게 법이 왜 되는 거예요. 필요하냐면요. 진실 규명도 중요하지만 소멸시효 같은 것 때문에 보상 배상을 못 받으니까 특별법을 해주자는 법이거든요. 사실은 네. 진실 규명 플러스 배상 보상 그건 필연적으로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는 건데 네. 그걸 빼버린다면 조금 좀 부자연스럽고 예. 확실한 법률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논리적으로도 이게 때에서 이렇게 별건으로 처리할 사안이 안 되죠.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측의 이제 입장을 전해 보면 이제 배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현 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이게 지금 현재 배보상의 연 4조 7천억 원 정도 드는데 이게 전 과거사에 대해서 의무화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이 배보상 문제는 좀 이견이 있으니 일단 좀 미뤄두고 과거사위 발족을 일단 단체들도 원하고 있으니 이거에 먼저 집중하자. 이게 지금 그 통합당 측의 논리인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이 과거사위 문제와 배보상 문제를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요거는 반은 의미가 지금 없어져요. 반은 뒤에 이게 좀 되겠느냐 이런 입장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2005년도에 진화이 이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게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연장을 하지 않는 바람에 멈췄었고요. 네. 그때 형제복지 다 하다 말았어요. 다 하다 말았던 거고 다시 또 10년 만에 지금 다시 또 오른 건데 네. 지금이라도 진실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고 진실 규명 되면 뭐 합니까? 소멸시효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데요. 그럼 그렇게 보상 안 해줄 것 같으면 진실 규명 뭐 하랍니까? 이런 것까지 논리적으로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배상과 보상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실이 밝혀진다 하면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다시 법원 가서 예. 민사소송을 내는 또 거예요. 내야 되고 그러면 그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소멸시효 걸렸다 해가지고 기각되는 사례도 꽤 있었고요. 예. 왜 이렇게 꼭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예산 부분이 뭐 문제될 수는 있지만 네. 조금 그거는 좀 크게 통과를 시켜야지만 이게 말이 맞아떨어지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아니 근데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가혹 행위가 만약에 밝혀졌는데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국가가 배상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가 빚을 졌는데 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갚겠다라는 논리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그 얘기는? 일본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6365님이 일을 하지 않아서 법안이 폐기되어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입증만 좀 할 수 있으면 네. 좋은데 네. 국회의원도 많기도 하고 네. 입증이 안 됩니다. 아, 정말 일을 어떻게 안 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예.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통합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뒤에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각 네. 당에 2명씩 그래서 총 4명의 담당자들이 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네. 이제 양당 대표는 또 여야 합의 없이 4+1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지난 4.15 총선을 통해서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내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들은 조속한이라는 이 합의문 내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주호영 권한대행은 이제 결국 궁금한 게 5월 29일 이전이냐 이후냐 아니냐라면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상 보니까 기자들이 계속 그 조속한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네. 계속 물어봤죠. 답을 안 하세요. 네, 정확하게. 네. 근데 계속 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는 답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당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네. 합당을 최대한 빨리 할 것이고 네. 뭐 합당 무조건 한다. 그래서 언제 할 거냐? 조속한데 조속히 하겠다. 연내가 돼버리면 또 안 되는 조속한 좀 이상한데요.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0대 국회 내에 폐지시킨다 이 얘기예요. 21대가 아니라 20대입니까? 21대로 넘기자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 안에 폐기시키겠다. 그걸 공동 노력하겠다라고 합의문에 넣었는데 예. 그래서 그럼 이게 혹시 연동돼 있는 거냐? 예. 연동형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네. 합당 문제가 같이 가는 거냐라고 했더니 아 그건 아니다. 그건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20대 폐기하기는 뭐 어려워요. 지금 그건 뭐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이 오늘이 5월 15일이니까 딱 2주 남았네요. 예. 20대 국회. 20일 본회의가 마지막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인터뷰가 이 뉴스 세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속히 그거 좀 물어봐 주면. 그래서 안 될까요? 뉴스 세계는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특히나 좀 이
임기 연장할 건지를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저도 기자들이 궁금해요. 계속 원유철 대표가 그래서 임기 연장 하실 겁니까? 할 거 것 추진할 같기도 겁니까? 하고. 했더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 네. 최대한 빨리 하겠다 이랬거든요. 네. 궁금합니다. 대신 물어봐 달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어제 물어봤는데도 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기사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정민트님이 나를 깨워주는 유익한 방송 시선 집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알람용이라는 뜻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선 집중 토요일 오전에는 유튜브 전용입니다. 천기 누설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와 박지원 변호사가 함께 하는데요. 이것도 함께 해주시기 기대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